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6번째 피아니스트를 쏴라 1960년 영화고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입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는 비련의 신부 잔느 모로 나왔던 영화 기억하시죠? 5명을 복수하는 그런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원래 프랑스와 트리포는 400번의 구타라는 영화로 이제 스타트를 했죠.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만든 영화가 바로 이 1960년에 이 피아니스트를 쏴라 이 영화고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B급 무비라고 하는 저예산 영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마주 격의 그런 어떤 느낌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뒤섞여서 아주 그 프랑스와 트리포만의 독특한 그 양식으로 선보인 영화라, 이 영화가 출시됐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다지 좋은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약간 형식 자체가 너무 자유분방한 형식이라 프랑스와 트리포의 정석적인 좀 영화를 기대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이 영화 자체는 누벨바그의 그런 그 분위기하고 사실 너무 맞는 영화인데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큰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데이비드 구디스의 원작을 이제 마르셀 무시하고 프랑스와 트리포하고 각본 작업을 했고요. 촬영은 너무나 유명한 라울 쿠타르,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은 이 바로 전 영화에서도 음악 담당, 제가 프랑스의 대부분의 영화를 이분이 음악을 담당했다는 그 조르주 들로이라는 분이고요. 이 영화의 배우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배우들도 많을 겁니다. 첫 번째에서 샤를 아즈나르부를 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배우면서 또 엄청난 가수죠. 여기서 이제 찰리 콜러라는 역을 맡고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에드와르 샤르완, 그리고 마리 듀부아는 레나라는 역을 맡고 있고요. 니콜 베르제, 테레자, 알버트 레미, 치코, 형제입니다. 찰리의 형이죠. 그 다음에 모모하고 어네스트 역을 맡고 있는 두 명은 이제 갱스터 역할이고요. 그리고 클라리스라고 해서 그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매춘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바비 라포인트, 대단히 유명한 그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가수예요. 하나의 운율을 아주 그 엇박자로 맞춰내면서 기가 막히게 또 그 박자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가수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이 가수의 그 앨범을 아주 뭐 한 30몇 년 전에 이 앨범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직접 이 바비 라포인트가 직접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 하나로만 해도 이 영화는 너무 좀 인상적인 느낌이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필름 누아르 장르에다가, 그렇지만 프랑스와 트리포의 기본적인 주제는 뭡니까? 항상 사랑입니다. 프랑스와 트리포는 거의 모든 영화를 사실 그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피아노 건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배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시작이 이렇게 어떤 뭐 사건이 난 것 같죠? 그리고 막 도망을 쳐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숨는 거죠. 일종의 누구한테 쫓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두 명의 갱스터한테 쫓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우리의 주인공인 찰리 콜러, 그러니까 이 허름한 그 바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찰리 콜러의 형인 거죠. 그러니까 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쫓기고 있겠죠. 그런데 누가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로 이제 길가에서 꽃다발을 들고 오는 한 남자가 이제 이렇게 서져서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치코라는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이, 나도 결혼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예,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혼할 생각도 자주 하다가 밥상에 들면 이혼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바보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대화는 항상 여자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해서 프랑스와 트리포가 또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파리야말로 어느 곳보다 처녀가 많은 곳인데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파리에서 우리 부인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서 이 다음엔 다시 보자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에 온 겁니다. 그 좌측에 있는 게 지금 치코고요. 그 형이에요. 막 쫓기던 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키가 작은 샤를 아즈나르부르. 여기서는 이제 찰리로 나오죠.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 이름은 에드와르 샤로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찰리 콜러라는 피아니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을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술집 여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술집 여인 미셸 메르시에 해서 클라리스라는 역이고요. 찰리하고 약간 애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피아노를 네, 그러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너같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의 친애하는 동생이라고 당신 그렇게 막 대하면서 존칭 없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피아노로 돈 벌지 하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보다 좀 전에는 바 주인 플린이라는 바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례하게 막 아무나 잡고 춤도 추고요. 형이 벌써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쫓아가니까 순식간에 저렇게 밀치면서 형을 못 쫓아가게 일단은 그래도 막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중간에 저 구렛나루가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바비 라포앙헤트라는 아주 대단한 가수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오고요. 네, 노래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아주 그 메카닉하게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안에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으면서 아주 박자 감각이 또 기계같이 또 맞는. 네. 그런데 저 가수가 어마어마한 가수인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사업을 해서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뮤지션이나 음악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음반 내는데 제작도 해주고요. 같은 좀 잘된 가수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화에 조역 배우로도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와 트리포가 워낙 저 사람의 노래를 듣고 여기에 딱 맞겠다 해서 뽑은 케이스고요. 그 뒤에 이어지다가 그 단역으로 그냥 영화에서 뭐 택시 운전사 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아마 2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72년생이니까 이 2년 때 췌장암으로 해서 딱 50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로부터 한 12년 후에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가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자기가 쓰고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사람의 두 곡을 노래를 합니다. 하나는 곡은 프람보아즈 딸기라는 프레즈 프람보아즈 산딸기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또 마르셀이라는 이 두 곡을 연주를 합니다. 지금 이 영화에서는 지금 본인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저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레이션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저 나레이션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친애하는 형제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치코지. 그러니까 형제가 여럿 있거든요.
치코가 제일 큰 형인데 항상 큰 형이 말썽을 일으키고 지금 자기도 그런 어떤 시련에 처했으니까 더 빠져들기 전에 그냥 나는 몸을 빼자 행운을 빌어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형 뒤치다거리 그만하고 네. 저렇게 피아노를 치고요. 여기는 플린이라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바에서 일하는 레나라는 여자 직원이 있거든요. 그 레나를 둘 다 좋아하는 거죠. 이 플린이라는 바 주인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주인공 찰리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 술집 여인이라고 좀 등치가 컸던 그 여인의 이름은 클라리스인데, 클라리스하고는 가끔씩 이제 밤에 같이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 어떤 사이기는 해요. 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나중에 보시면 자,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종의 그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찰리는 엄청 티미드, 뭐랄까, 수줍음이 많고 뭔가 말을 건네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잘 해보라고 그러면서 너의 문제점을 알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부추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쟁이. 그러면서 아까 그 두 사람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바에서 일하는 레나라고, 마리 디부아. 꽤 유명한 배우예요. 이제 엘렌에서 헬레나에서 레나가 됐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남자, 좀 전에 플린이라는 남자, 바 주인도 유심히 보고 있죠. 왜냐면 바 주인도 이 레나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밀쳐내는 거죠. 음악이 흐르고 밤거리. 그녀를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녀를 웃길 재밌는 생각을 해야지,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막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 쫓고 있는 사람, 저 두 명이 이제 갱스터죠. 갱스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믹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장르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막 쫓기고 그렇지만 갱스터 영화였지만 엄청나게 그 정통 갱스터라기보다는 그 안에 코믹한 요소부터 해서 벌써 지금 시점은 또 그 로맨스 영화로 이제 탈바꿈을 하니까 여러 장르가 뒤섞여 있으면서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찍힌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도망도 가고 숨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에롤 가너의 피아니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에롤 가너 얼마나 실력이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타툼 얘기도 하고요. 재즈 피아니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하고 같이 이제 형제가 총 4명입니다. 저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저기 산장 같은 데 사는 또 동생이 하나 있고, 제일 큰 형이 이제 치코인 거죠. 여기는 아까 그 카페에서 춤추던 클라리스 계속해서 막 저렇게 찰리하고 이제 내연의 관계인 거죠. 그냥 서로 이제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하고요. 저 배우는 당시에 약간 뭐 브리짓 바르도처럼 그런 스타일의 약간 섹스 심벌 같은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배우 이름은 미셸 메르시에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정통 배우로서의 어떤 그 연기력과 더불어 이제 아주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하게 되죠. 지금 또 둘을 이제 납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avait bien compris. Oui, l'homme tout. 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부분으로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둘이 타락을 해서 총으로 협박하면서 타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찰리를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레나를 태웠거든요. 근데 뭐 다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서로 웃고 농담하고 그러는 분위기입니다. Hé, curé, je veux leur faire quelque chose. 그러니까 블랙 코트는 왜 입고 뭐 옷은 왜 입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진전이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정면에 나오는 배우가 이제 니콜 베르제거든요. 바에서 일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한 남자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죠. Je vois. La carte. 저 카페를 어느덧해서 이게 플래시백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Tu ne travailles plus là. 이 둘이 이제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식당 일을 그만두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Et puis Thierry,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느 때처럼, Edouard, 이때는 이제 이름이 에드워드 샤로얀 맞는 피아니스트였어요. vous 그 êtes 정통 pianiste? 피아니스트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그 Faut que souvent au client et à la serveuse. 네, 젤레니한테 배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사람이 엠프레사리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연결해주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정통 피아니스트였던 거예요. 지금 바이올린, 그리고 지금 피아노 치는 게 이제 사로얀이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헤시탈드 피아노 에두아르 사로얀 해서 쌀 가보. 파리에서는 그 쌀 가보라든지 쌀 플레이엘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한 그 공연장이죠. 거기서 이제 쇼펜, 리스트, 드뷔시, 라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콘서트 연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둘은 어떤 부와 명예와 그런 걸 갖다 서서히 얻어가는 거죠. 네. 둘이 이제 J'ai pas bien temps, j'en ai marre. C'est 간에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절충이 좀 안 되는 거죠. 저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고요. 그 카페에서 일하던 이름이 테레자입니다. 테레자. 테레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Collectionne tous mes enregistrements. Je crois que ça devient un peu indécent, la langue. 매번 늘 같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Je ne 그 dis pas ça. 행동해 줘야 되고, C'était rapide. Vous dire, impossible. Elle dit, ça se soigne. Heureusement, je fais le travail à votre place. Edouard Saroyan nous a dit.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책을 삽니다. 티미디 때 너무 수줍어서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도 못하고요. Elle est fatiguée. Elle est tout le temps fatiguée. Les voyages, cette vie de nomade? Non, c'est à cause de moi. Vous vous disputez? Au début, on se disputait. 네, 지금은 점점 더 싸우고요. Quelque chose. Puis j'ai donné. 그러니까 아내는 그 안에 무언가 싸우고 있는 어떤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고요. Par exemple, 그게 뭐? 네, 그래서 점점 성공과는 달리 아내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신경을 써 보겠다고 합니다. Teresa, 테레자 하고 부릅니다. écoute, Teresa. J'ai pas moyen de sortir, de savoir quoi faire. Laissez. J'ai confessé. 네, 뭔가 고백할 일이 있다는 거죠. J'ai commis une faute. 네, 어처구니 J'ai 없네. fait une chose laide. 레드 아주 좀 더러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Et maintenant, tu es un musicien. 네, 지금 당신은 유명한 뮤지션이 Je suis 돼서 contente de ça.
근데 사실 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는 사실 내 덕분이다. 이유가 있어. L'Archemille. 락슈밀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갑자기 락슈밀의 시선이 일로 쫙 옮겨가는 거죠. 이미 눈을 감고요. 뭔가 느낌을 잡았습니다. C'est la semaine où tu viens. Quelques jours avant. 계약서 서명 며칠 전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정부가 된 거예요. Réfléchis.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C'est pas Teresa. 그와 함께 잠을 자고 했던 거는 때레자가 아니고 C'est moi le code. 자의 몸일 뿐이다. 그리고 정신은 늘 당신과 함께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Qui t'emportait sur la scène. 그리고 내가 당신을 Il avait une 콘서트에 chambre rue de la 올렸고 cafétéria. 그가 이제 식당 근처 방까지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생활이 이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남편은 성공을 한 거죠. Et je me dis maintenant c'est fini. 이제는 스스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다시 때레자가 되고 싶다 이거죠. 앤토니 세피니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Plus être 겁니다. Teresa. Seulement, tu sais, c'est étrange. 그런데 좀 내가 지금은 완전히 때레자가 되고 싶은데 갑자기 좀 이상한 생각이 Tu as 든다. fait hier. Reste. 그런데 어제 한 일들이 오늘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울을 볼 때 그게 보이고 자 이런 부분 되게 섬세하죠. 지금 너 거울 봐. 거기에 너의 때레자가 보이니? 아니다. Notre Teresa. 때레자가 없는 겁니다. 때레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 과정 안에 되게 이런 부분 꽤 섬세한 부분이죠. 그 남자가 하고 있던 세월 동안 완전히 그 때레자는 잃어버리고 내가 보는 거는 누더기. Le chiffon sale. 그러니까 아주 그 지저분한 그 지풍함의 지저분한 행주. Ne touche pas cette saleté. 네, 타락한 몸에 손대지 말라고. Oui, regarde là, va vers elle, baisse la tête. 그래서 그 뭐야 자기한테 이렇게 몸을 못 만지게 했던 이유가 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서 그 이 찰리의 머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녀에게 가, 그녀에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 Mets-toi à genoux. Vite, 그런데- pendant qu'il est temps, réfléchis. 그런데 늘 그대로 안 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정해 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i tu sors par cette porte, elle restera 이 seule. 문을 Tu vas la laisser. 나서면 그녀는 혼자야. 홀로 둬서는 안 된다니까 하면서 머릿속에 또 다른 자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갑니다. 나가고 순간적으로 걱정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벌써 그 사이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레자는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죠, 때레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그 본인을 좋아하는 그 레나한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나하고 이렇게 서로 잘 되어가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레나는 다시 그 피아니스트로 또 재기를 하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바에 와서 거기에서 그 익명의 이름 샤를 콜러라는 이름으로 한때는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거죠. 근데 아내가 그런 식으로 죽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고요. 네, 항상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에는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촬영할까 이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그 중점을 두고 이렇게 촬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부를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